우리 단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우파 지금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oldiers at Humphrey, Camp Humphrey. We are here, the OE Baksa team. We are here again twice. We would like to express first of all with the Korean people's strong commitment toward the U.S. and ROK alliance, and we are strong support and believe in the Mr. President Trump's struggle to get the American election integrity back to the people. And finally, we wish you soldiers happy and healthy holiday. 저도 간단히 인사 말씀 올렸습니다.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께 방금 보신 우리 미군 6.25 전쟁 참전 기념비 참배 실황을 보셨는데요. 저게 제가 특파원 하던 시절에 착공이 돼가지고 저는 88년에 귀국을 해서 실제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0년 초에 지금 완공이 되었죠. 근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요, 동서로 길게 잔디 공원이 있습니다. 그걸 몰이라 그러는데요. 잔디밭 공원인데 아마 잔디밭 공원이 우리 평수로 한 10만 평 정도 될 거예요. 그 동쪽 끝에는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사당 뒤쪽 편인데요, 매년 저 4년마다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동쪽 끝 국회의사당 그 뒤쪽에 취임 연단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취임 행사가 이루어지고요, 서쪽 끝이 유명한 링컨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이죠. 어마어마한 석조 건물로 이루어진 그 그리스풍의 그 신전인데, 그 안에 링컨 대통령이 의자에 양쪽 팔을 이렇게 걸치고 앉아있는 그 여러 번 사진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제 지금부터 한 11시간 전에 열린 워싱턴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치 포 트럼프, 더 마치 포 스탑 더 스틸, 그 현장이 바로 그 또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 참전 용사 그 기념저 비가 말이죠,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지 않고요, 바로 링컨 메모리얼을 정면으로 볼 때 바로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링컨 기념관에 가는 관광객들 관광버스가 서는 장소 바로 옆쪽에 우리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워싱턴에서 가장 최고의 그 관광 명당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만이 아니라 워싱턴에 오는 세계 모든 관광객들이 바로 링컨 기념관을 가기 위해서 내려서 바로 쳐다보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조각의 테마는 나도 이제 정확하게 방금 알았습니다. 19명의 그 미군이 비가 내리는 속에서 이 판초 우위를 껴입고 입고 비를 맞으면서 행군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실감 있게 그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 1년에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링컨 기념관 바로 그 입구에 우리 한국전 참전 그 전시장이 있고, 미국 대통령들이 거의 대부분 매년 참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6.25 기념일 때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 특히 좌파 대통령들이 한 번도 참석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 사실은 이틀 전 12월 10일은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은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본격적으로 일당 독재에 의한 전체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아주 날치기로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로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걱정하시는 공수처법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한다는 이름으로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이 좌파 정권의 권력형 비리는 그냥 없애버리고 묻어버리기 위한 초법적인 사법기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속입니다. 이제 마음먹은 대로 민변 출신 변호사들, 운동권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관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이제 초법적인 지위에서 마음먹은 대로 잡아넣는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뿐만입니까? 10일날 5.18 비방금지법 통과됐습니다. 자, 5.18 잘못 얘기하면은 징역 7년, 벌금 7천만 원 이하 먹습니다. 또 하나,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하는 조사법이 또 통과. 세월호 시작된 이래로 해양수산부 조사에서부터 국정감사에서부터 국정조사에서 검찰수사, 심지어 세월의 특별조사위원회만 해도 3번이 열렸죠. 작년에만 해도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또 검찰 조사가 되는데 이번에 드디어 9번째로 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세월호를 조사하겠다. 세월호 조사할 게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여당이 떠들었는데 필리버스터 어젯밤에 종결됐습니다. 뭐 민주당 의원 젊은 친구 하나가 확진됐다는 핑계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제로 필리버스터 종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2가지 법안이 곧 통과될 건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뭡니까? 국정원 업무에 관한 개정안인데 쉽게 말하면은 간첩 잡는 것을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오늘 내일 통과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뭐죠? 이것도 남북관계에 관련된 무슨 특별 개정안인데 이건 뭡니까?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입니다. 자, 2,500만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 이제 입 다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마스크를 왜 낍니까? 이게 지금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끼는 이 마스크가 이제 이 문재인 정권 안에서 그냥 입 쳐다물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냥 상징이자 표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스크 과연 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끼더라도 여러분 착용을 하더라도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열고 용기 있게 할 말 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최기덕 박사님께서 미국 여러가지 상황 말씀해 주셨고 시간 관계도 있으니까 저는 우리 이 집회 모임의 취지인 박근혜 대통령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흘 전 12월 9일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국회에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통과가 된 날입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전부 위법이고 편법이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자, 범죄 사실이라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경우를 보면 알지만 국회가 탄핵안을 받아들이면 응당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요청할 만한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12월 3일 날 탄핵안을 발의해서 불과 6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내용이 뭐냐?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신문 기사 15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중심이 돼서 10월 말에 시작됐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한 특별수사본부의 발표 자료 및 공소장, 거기에 최순실이와 안종범 경제수석이 공모를 해서 재벌들로부터 돈을 몇백억을 거둬서 미르 재단을 설립해서 사익을 취했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말미에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을 조사한 적도 없고 하다못해 서면 답변서라도 조사해 본 적도 없이 대통령 박근혜도 공동정범이다, 딱 이 한마디, 이걸 가지고 범죄사실은 입증됐다 하고 최순실이 공소장과 안종범이 공소장, 이 17건의 문서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1건의 말하자면은 제목을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국회법 모든 걸 찾아도 건별로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자, 아무런 국회 차원의 조사도 없이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가 위법입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여러분, 자,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됐던 자들 그 62명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 자들을 우리는 배신자라 그러고 썩어 빠진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개새끼들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 바뀔 수 없습니다. 자, 12월 9일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치욕의 날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어서 피플스 파워 파티라고 PPP, 인민당이죠. 인민의힘당. 자기들은 국민의힘당이라고 그럽니다만 대한민국 정치학에서 피플은 국민으로 번역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5, 60년, 70년 동안.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무슨 그 국민의힘당 산하에 무슨 청년의 힘당을 둔다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들고 나온 마플라 같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색깔이 어디와 닮은지, 저 북한의 인공기와 왜 그렇게 색깔이 닮고 디자인이 비슷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디자인에서 솔직하게 이 국민의 진당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노선을 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이 김종인이라는 자가 그 12월 9일을 맞춰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에 대한 과오를 사과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당내에서 이견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돼서 연기가 며칠 됐습니다마는 원래 오늘 13일 한다고 그러다가 또 내일 한다고 그러다가 며칠 갔는데 아마 늦어도 2, 3일 안에 김종인이가 이른바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이 점을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를 사과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얘기를 사과한다는 겁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앞에 있던 이명박이 이 두 명의 보수파 대통령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이 꼴로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 제가 흥분 좀 가라앉히고 차분차분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도대체 첫 번째 김종인이라는 자가 도대체 이런 사과를 해야 될 자격이나 되는 자입니까? 김종인이는 2016년에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아가지고 선거를 치루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이고 이거 쉽게 말하면 가해자 아닙니까? 가해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그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피해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가 대신해서 사과를 하겠다는데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사과를 한다는데
그걸 또 자기가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 김종인이가 어떤 자인지 자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저 할아버지 언덕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서울이라는 분이 그 유명하신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초대 대한민국 대법 원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 기틀을 세우신 가인 김병로 선생입니다. 김병로 선생은 정말 나름대로 사법부의 어떤 상권분립이라는 제도 하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청렴하시고 강직한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 손자로서 이번 젊게 김종인이가 독일에 가서 논문 제목이 바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입니다. 공산주의 경제학을 이용해 가지고 그 경제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따서 와가지고 경제학자로 하다가 이른바 노태우 지대들이 지금 이 좌빨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군사정권인 뭐야? 야! 뭐야 이 새끼야! 뭐야 이 새끼야! 어따 대고 까불고 있어! 간다! 저 영감 뭐야? 신발 신고? 잠은 밤에 자지 낮에 잠자라 이 영감아! 어따 대고 헛소리하고 있어! 야 집회 결사에 허가받은 집회야 방해하지 말고 가요. 자 대한민국에 와서 마르크스의 경제학을 배워가지고 그걸 토대로 정권 주변에 다니다가 그래 노태우 정권하에서 경제수석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 93년에 김영삼 정권이 취임하자마자 노태우 정권 시절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동화은행이라는 새로운 신설은행을 인허가해주는 과정에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죄로 제일 첫 번째로 구속된 사람입니다. 그 뇌물로 구속되는 것으로서 그 할아버지 가인 김병로 선생의 청렴과 그 강직한 기결 다 그냥 집안에 망신을 준 사람이 김종인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그 이후에 지금 7개 정당을 옮겨 다니면서 비례대표만으로 국회의원을 5번을 한 사람입니다. 여야를 넘나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은 정말 정상배라고 할까요? 쓰레기 같은 정치, 아주 새까맣게 때가 묻어 오염된 정치입니다. 자,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던 자를 17년에 하반기에 도대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온 이 자체도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완전 18년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지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드러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체제의 꽃이라는 과연 선거가 앞으로 더 이상 존속될 수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수 있느냐, 진리와 선의 바탕을 둔 문명 세계가 과연 유지될 것이 아니냐는 어마어마한 세계 문명 대전이 벌어진 이 시점에서 그렇게 대놓고 부정 선거를 저지르는 그 어떤 세력, 그 암흑의 세력, 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음모론이라든가 무슨 일루미나티를 애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그런 어떤 세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음모론이든 일루미나티든 프리메이슨이든 중요한 건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중국이라는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세계에 바로 그림자를 들여오는 그 업무의 원천이자 그 업무의 세력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바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17년 5.9 선거를 통해서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 특히 올해 4월 15일 총선거에서 우리도 역시 똑같은 전자 개표기를 통한 디지털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3분의 2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다수를 얻어서 완전한 지금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통치로 입법부 독재 전체주의로 향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한 세력에서 주도된 그러한 세력들이 또 이쪽 제1야당에는 김종인이라는 그런 어떤 엑스맨을 좀 들어앉힌 게 아니냐. 자, 이자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 4주년을 맞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지가 탄핵 대신해서 과오를 사과하겠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박형준이라고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명박 세력의 친위로 4월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주도하고 있던 그 통합추진위원장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 출마 선언한 박형준이가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에서 저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자, 탄핵한 이 세력들이, 우리가 이 세력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탄핵, 법치의 사망을 물어야죠. 또 한 가지 더.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 과정이 파괴되고 결과적으로 5.9 부정선거를 통해서 문재인을 대표로 하는 주사파 좌빨 정권을 탄생시켰고, 그에 따라서 지난 3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 이렇게 주사파 정권을 들어앉힌 데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박형준이가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현 정권, 이 좌파 정권의 국정 파탄에 대한 책임이 바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사과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자들은 두 가지 목적. 첫째, 탄핵을 정당화하기 위해 김종인이는 탄핵을 정당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탄핵을 시킨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정당화됐습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정말 마땅합니다. 이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형준이가 드디어 밝힌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앉아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낮은 단계 연방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도 결국은 우리 박근혜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 또 뒤집어 씌우겠다는 게, 이게 바로 지금 김종인이가 하겠다는 사과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많이들 좀 전파해 주십시오. 이런 정말 미친 짓거리가 이 21세기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김종인이는 뭐냐 이거예요. 저 김종인이를 들어앉힌 어떤 세력이 있다는데, 김종인이는 결국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엑스맨으로서, 더 쉽게 말하면 세작으로서, 또 다른 말하면 트로이 목마로 들어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문재인이 정권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들어온 문제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저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파가 아닙니다.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좀 간첩인 거예요. 세작인 거예요. 근데 저자가 그러면 이번 사고로서 역할을 하고 그만두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저자들의 궁극적인 목표, 결국 내각제 개헌 추진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어쨌든 집권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죠. 국민의 민심이 달라졌습니다.
날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 파탄이 지금 현실화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또 다른 정치적인 어떤 술책으로서 결국 저는 내각제가 추진될 거로 봅니다. 자, 며칠 내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잠시 짧은 휴지기를 거치고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향한 전국으로 나가는 이 시점쯤에 내각제 추진 업무가 이제 시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내각제를 위한 자락을 알기 위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국정 파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 정권, 보수 정권에게 돌려야 하는데 그것을 집권 좌파 세력이 하면은 국민들이 절반은 배쳐갈 것입니다. 거꾸로 김종일이라는 저 세작을 시켜가지고 이른바 보수의 대변자라는 제1야당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으로 하고 모든 이 적폐, 모든 이 문제의 발단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 그렇게 해서 권력 분산을 하자. 권력 분산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진보, 이른바 보수, 우좌 이자들이 권력을 분점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영원히 기득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권력 분점의 업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안고 있는 이 내각제 추진 업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자들의 부정선거 백책과 배를 같이 하고 있고 시점도 지금 같이 했다는 점을 또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우리 오이 박사의 우리 지도부가 평택 미군 기지 앞에 와서 이 집회를 개최하는 또 그 깊은 뜻이 있다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소한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미국과 한국의 그 강력한 동맹 관계를 확실히 지지하고 있고 특히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서천대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옥중 투쟁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그 투명성과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이 투쟁이 함께 같이 가는 것이다. We are going together. 이 메시지를 전달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오늘 평택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영어로 같이 한번 구호를 한 3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We go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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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합시다. We support for Mr. President. We support for Mr. President.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새 고생 많으셨습니다.